자, 오늘도 한 발을 가야 되겠죠. 그냥 쉽게 가려고 했는데 눈에 띄는 뉴스는 2차 전지 배터리 쪽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들이 오늘 아침에 좀 주르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주말에 뉴욕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문제는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훑어는 봐야 되겠죠. 굳이 말하자면 바이오는 아니고 이제 기업입니다. 네오이민텍인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은 지원 4월 13일 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타이틀은 그때 이제 주주들이 뿔났다라는 뭐 타이틀이었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이 쌓이죠. 이를 왜 뭐 하고 있지?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 17,000원대 주가에서 지금은 3,000원대입니다. 그럼 17,000원 주가가 잘못된 건가? 3,000원이 정상인 건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은 지금 3,000억 원대인데 5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5분의 1 토막이 나 있고 주가가 중간에 뭐 한번 반등이라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흘러내립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죠. 그 이유를 보니까 내용은 뭐 좋지 하더라도 수급이 엉켜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수급은 공시를 살펴보면 나오지만 쿼드 자산이라는 곳이 지금 900만 주에서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900만 주 정도 되네요. 900만 주. 이 900만 주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고민입니다.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자꾸 파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상장 전에 단가하고 차이가 없어서 그냥 파는 건지 아니면 미래가 없어서 파는 건지. 이 회사의 대주주는 현재 제넥신이죠. 제넥신이 한 2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용들은 지난달 그 암학회 AACR에서 내용들을 쭉 발표했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인 실체와 그 숫자, 뭐 결과물들이 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려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인트는 그 방사선 치료를 보통 이제 항암 요법으로 많이 쓰는데 이 급성 방사선을 쪼이면은 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부작용을 좀 커버하는 그 치료제, 뭐 NT17이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더군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문적인 용어라서 저도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 일단 뭐 가능성이 높다 치료가 내로서 그게 이제 미국 수출길이 좀 열리면은 뭐 회사 측이 밝힌 바지만 한 3,7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이제 두고 봐야죠.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나쁘지 않은데 쿼드 자산은 왜 파는 걸까? 네, 790만 주 정도 있다고 하네요. 900만 주가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2월 13일 날 공시를 보면은 지분율이 한 100만 주 가량을 팔았네요. 근데 한 번에 판 것도 아니고 오를 때마다 시장에서 계속 풀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주주들이 화낼 만한데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한꺼번에 넘겨라.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조합을 만든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연휴 전에 그래도 조금 반짝 반응은 왔길래 이제 좀 바닥을 찍었나 그래서 고민돼서 한 번 더 다뤄보긴 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가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월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바이오 안 다루려고 했는데 네. 어려운 걸 이제 쉽게 또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쉽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시세였어요. 뭐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공매도가 쇼커버를 좀 한 건지 사실 장중에 그 무거운 종목이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하게 또 급등을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좀 했고 셀트리온도 뭐 그 전날에 약간 뭐 자녀 입적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뭐 개인적인 네,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또 논란들이 좀 불거지면서 셀트리온 그룹들이 조정받았다가 목요일은 또 강하게 다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쪽에 수급이 조금 쏠려 있다가 뭐 제약 바이오가 됐던 뭐 AI가 됐건 뭐 IT가 됐건 수급이 이제 조금씩 확산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뭐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단 통화 정책과 관련된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분명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또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좀 풀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오이면텍도 저도 사실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업계 트렌드 자체가 항암제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전부 다 거의 이제 면역 치료제 쪽에서 또 연구 개발을 좀 활발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네오이뮨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면역 치료제 쪽 그리고 이제 T 세포 증강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게 어찌 보면 이제 급성 방사성 증후군 이제 치료제로 활용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T 세포 증강제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T 세포를 증강을 시켜가지고 그게 직접 이제 항암 세포, 암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요번에 AACR에서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됐거든요. 재료를 반영을 전혀 못 해줄 거야. 네, 뭐 많은 기업,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AACR 시작하기 전에는 아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건가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제법 가파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V자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AACR이 시작하자마자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뭐 지난주에 저희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몇몇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다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수급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아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좀 치고 좀 터닝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수급도 좀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WHO가 주말에 이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잖아요. 맞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네. 뭐 그것도 바이오의 나쁜 재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다른 질병들이 또 분명히 있고. 그렇죠. 6월 제가 알기로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이게 미국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네. 바이오 USA. 바이오 USA. 예. 6월 달도 그렇고 이제 9월 11월까지 학회나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또 4월 달에 AACR 끝나고 나서 야, 기술 이전 계획 하나도 없잖아. 야, 이런 네. 실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이런 학회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뭔가 계약을 메이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너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와 이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 이제 컨택을 좀 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과 같은 이런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뭐 팬데믹이 지금 3년 이상 좀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좀 큰 규모로 이제 대면 행사로 이제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은 뭐 그런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보다는 수급 심리가 회복되는 게 이제 우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게 이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순환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추가해드리는 종목 없이 저도 이제 네오이문텍을 면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아까 쿼드 자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대주주가 이제 쿼드 자산이 자꾸 이제 지분을 야금야금 이제 팔아먹고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사실 뭐 보유 지분 자체가 한 9% 정도 이제 됐었는데 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8%. 그런 단계. 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거의 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을 정도 3,000원 정도 수준에서 아주 강한 이제 락바텀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튀어 올라가면 한 4,000원 정도까지만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한번 괜찮은 자리다. 최대 주주가 이제 제넥신이잖아요. 네네. 제넥신 주가도 지금 같이. 워낙 좀 부진하거든요. 맞아요. 두 기업 다 이제 워낙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네오이뮨텍 워낙 좀 가볍고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바이오는 그 K 컨텐츠하고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주변의 이 열강들 복잡하잖아요. 중국, 미국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것에 조금 자유로운 게 컨텐츠하고 네.
바이오는 뭐 우리가 잘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틈새는 조금 봤는데 오늘 중심이 될지는 안 될지 한번 고려는 해본 정도로 유념하는 그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김현 매직의 선택이 오늘 또 중요하니까 어떤 선택을 가볼까요? 저는 오늘 IT? 이제 또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2차 전지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뭔가 좀 단기 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 오늘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나노 신소재. 하겠습니다. 네. CNT 도전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신소재는 뭐 기업 이름에도 있다시피 뭔가 이제 입자를 곱게 빻아가지고 이걸 잘 섞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러리 같은 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 이제 채용이 확대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요도가 이제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건식 공정이 뭐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단가도 많이 낮춰야 되고 공정의 어떤 효율성도 이제 끼하기 위해서 습식에서 이제 건식으로 이제 가는 트렌드인데 사실 이게 기술 개발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뭐 양극재 기업으로 따져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G 화학 정도가 이제 건식 공정에 뭔가 이제 수율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나노 신소재가 이 건식 공정에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 음극재 이제 채용이 확대되면 사실 이게 뭐 출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전을 얼마나 좀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로 이제 또 귀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성능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소재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있었던 모멘텀이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4680 이제 배터리를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반값 배터리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이제 내재화하는 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결국 그것도 이제 수율이 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에 뭔가 이제 명운을 좀 걸어놓은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4680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실리콘 음극재 채용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 속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나노 신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노 신소재가 지금 바로 이제 테슬라에다가 뭐 CNT 도전제를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주요 기업들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조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면 결국에는 4월 달에는 뭐 모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오버스팅이 좀 나온 구간이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단기 이제 조정, 뭐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고, 뭐 일부 가격 조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결국 뭐 3년, 5년 이후에도 계속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워낙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노 신소재도 고점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단계적인 가격 조정을 좀 거쳤고 지금 14만 원대 정도 구간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난주까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일부 이제 가격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좀 했고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특히나 테슬라의 이제 4680 배터리 이게 워낙 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재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진짜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성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수혜주로 나노 신소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면 14만 6천 원 정도 이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17만 원 정도, 뭐 17만 원 정도까지 가도 대략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한번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트레이딩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직전 저점 한 13만 원 정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쪽을 보셨고
기업은 나노신소재.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아침에 또 K 이 배터리 2차 전지는 연평균 한 33%씩 2030년까지 성장할 거다. 네. 골드만삭스가 왜 하필 요때? 네. 하여튼 얘기를 해줬네요.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